상월선언 만행결사가 내년 2월 인도 순례에 대비해 지리산 자락에서 예비 순례를 펼쳤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불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포교를 순례의 유일한 목적으로 천명했고, 조계종 새 집행부는 상월결사와의 결합을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리산 화엄문화제에서 취임 후 첫 대중설법에 나서 임기 동안 불교 명상을 대중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나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부스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BBS 인기 TV 라디오 프로그램 공개 방송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퀴즈로 배우고 익히는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를 한결 친숙하게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춘천 BBS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차 죽전과 가수 최백호 콘서트가 지난 주말 강원도 춘천 봉덕사에서 공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수행풍토 진작을 이끌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사가 내년 2월 인도 순례에 대비해 지리산 자락에서 예비 순례를 펼쳤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불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포교를 순례의 유일한 목적으로 천명했고, 이에 조계종 새 집행부가 상월결사와의 결합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종단적 역량이 더욱 결집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섬진강 가을 들녘을 화엄의 바다로 물들인 지리산 화엄사 화엄 문화축제의 마지막 날. 절에서 절로 가볍게 걸으며 마음방생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발걸음은 가파른 산세가 시작되는 지리산 초입 천은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냅니다. 또 100일 후에는 인도의 8대 성지를 승산 옹병대가 또 부처님의 근본 자비의 마음으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 길이 평화의 길이고 또 이 길이 자비의 길이며 이 길이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Yeah, and it felt peaceful that all of us were like reaching the same goal, all of us united, walking the same path. It was very warm and also exhausting, but experience it together as a group gave us the power. 평화 방생 순례의 끝에서 부처님께서 걸었던 길을 따라 1167km를 걷는 43일간의 여정, 상월결사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1년 전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당시 텐트를 날릴 정도로 강했던 칼바람 속에서 하루를 보낸 지리산 시암제까지 걸었습니다. 지난 8월 접수를 마친 인도 만행결사 순례엔 모두 156명이 지원했고 1차 테스트를 통과한 78명이 화엄사에서 열린 예비 순례에 함께했습니다. 화엄 문화제와 함께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선 내년 2월 9일까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인도 대장정의 개괄적 일정과 하루 일과가 공개됐습니다. 순례단은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 매일 20에서 30km의 행선을 통해 사르나트부터 부다가야, 쿠시나가를, 네팔 룸비니를 거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의 설법지, 기원정사까지 8대 성지를 온전히 두 발로 걷습니다. 특히 행선할 땐 승복과 가사를 수하고 묵어내야 하고 현지에서 제공받은 공약물은 남기지 않아야 하는 등 8가지 청규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발심을 하는 이런 기와 눈이 정말 총명해서 맑았듯이 다시 수행자 입장에서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은 인도 만행결사의 목적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고 천명하면서 이번 순례가 한국 불교 새 희망과 원력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1700년 된 불교가 침몰하는데 침몰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례를 통해서 불자들과 또 새로운 이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1주년을 축원하는 자리에서 종단의 상월결사와 결합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사면 초가로 진단하고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과 소외 해결을 위해 명상을 제시한 진우 스님과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을 목표로 상월 선언을 이끈 자승 스님의 결론이 만행결사에서 조우한 겁니다. 따라서 37대 종단 집행부에서는 상월 결사와 결합하여 지금부터는 종단적 차원에서 포교의 선도적인 불사로 함께 할 것입니다. 수행풍토 조성과 적극적 포교를 통해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월결사의 대작불사에 종단의 역량이 더해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불교의 역량을 모아 보폭을 키운 결사의 발걸음은 이제 부처님의 땅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리산 화엄문화제는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여해 취임 후 첫 대중설법을 펼친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수미산 원정대를 대상으로 분별과 집착을 벗어나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면서 임기 중에 불교 명상 대중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진우 스님. 취임 사흘째를 맞은 스님은 첫 대회 행보로 화엄문화제가 열리는 지리산 화엄사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수미산 원정대 동문들에게 집착과 분별심을 없애는 연기법의 요체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네 거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 분별심이 있는 이상은 육도윤회 지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인연 연계에 맡기세요. 그냥 좀 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 자체가 내 업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놓아야 됩니다. 스님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불교의 참선 수행법을 종단 차원에서 널리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기간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은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것인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 참선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명상, 불교 명상, 특히 이 명상 부분 우리 종단이 되찾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기 인과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명상법을 우리 종단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사람들,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명상에 들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한 수미산 원정대 1기부터 4기까지의 동문 100여 명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단장 원명 스님과 함께 화엄사를 찾아 1박 2일 동안 연합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가을 늦더위와 굽은 길목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이것 화엄도령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들은 차수와 삼배 등 사찰의 예법을 익히고 화엄사가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관람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화엄사에 와서 이렇게 보니 일단 이 절에 들어오니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고 한번 오늘 깊은 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장엄한 범종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벽 예불에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108배를 올렸습니다. 상월선언 결사 정신의 계승을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 고즈넉한 산사에서 자연과 더불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감로범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의 현장 2022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425개 부스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고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상품, 명상과 다도 체험 프로그램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식적인 첫 대회 행사로 박람회장을 찾아 각 부스를 일일이 다니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도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박람회장 3관에 부스를 설치해 후원 조직 만공회와 BBS 캐릭터 보리, 사찰순례를 홍보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지금은 수행시대,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등 BBS의 인기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인 공개 방송이 불자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퀴즈로 배우고 익히는 경시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교를 한결 친숙하게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1회 봉선사 교리 경시대회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경내 청풍로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에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단숨에 정답을 써내려가다가도 때로는 고민 끝에 한숨만 내쉬고 정답을 발표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아쉽게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엄마 품. 하지만 패자부활전이 있어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교종본찰이자 한글경전의 본산 남양주 봉선사가 지난 주말 개산 1053주년을 맞아 제1회 봉선사 교리경시대회 도전 큰말씀 겨루기를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운어 스님의 경전 한글화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뛰어난 문학과 학문이 있다 손쳐도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지 않고서는 널리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봉선사에서 오늘 처음 치러진 큰 말씀 겨루기에 대회에선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상식, 봉선사의 역사와 인물 등이 문제로 출제됐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부는 평소 봉선사 어린이법회에 꾸준히 참여해 불교 문화와 교리를 익혀온 어린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일 일반부에 나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봉선사 어린이 법회에 나가서 이제 듣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는 광동고, 영석고, 동대부중 등 100여 명의 종립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소 배우고 익힌 불교 상식을 치열하게 겨뤘습니다.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대회에 담겼습니다. 불교의 상식을 좀 겨루어서 큰 추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오늘 함께 동참했던 이 친구들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 남아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선사는 앞으로 교리 경시대회 규모를 더 크게 키워 계층별 포교에 적극 활용하고 불교의 한글화 작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춘천 BBS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차 축전과 가수 최백호 콘서트가 지난 주말 강원도 춘천 봉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미륵도량 봉덕사 미륵제를 겸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여름옷을 벗고 단풍이 짙어져가는 춘천 서면 녹색 사찰 봉덕사. 지난해 가을 미륵제에 이어 춘천 불교방송 개국 20주년을 맞아 그 끝이 보이는 코로나19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마이뜨레야 희망의 노래 전통차 축전이 봉행됐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 의장, 신경호 교육감,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사부 대중들은 코로나19 속에서 빨리 벗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구현되길 발언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미륵부처님을 이 봉덕사에 모셨으니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상에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춘천 불교방송이 정법을 바로 펴고 아픈 곳, 소외된 곳에 자비를 전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정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봉덕사 가을 미륵제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통차의 좋은 향기를 널리 퍼뜨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그 미륵 축제가 우리 해육 스님 준비하신 대로 우리 대중들한테 위로와 힐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김진호 춘천시 의회 의장은 춘천 불교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하면서 가을 미륵제가 일상생활 속에 지쳐있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길 기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툼을 화해로, 불신을 믿음으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온누리의 연꽃같이 맑고 자비로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면서 이어진 구민정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천도 스님의 생태 강연은 사부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가을 산사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 열린 낭만가객 최백호의 가을 콘서트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 행사장 둘레에는 전통차 코너가 마련돼 차를 함께 마시며 깊어가는 산사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인 서울 우면산 관문사가 산문을 연 지 24주년을 맞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관문사는 어제 옥불보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이자 관문사 주지 무원스님과 천태종 교육부장 성혜스님, 전보삼 신도회 고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산 2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문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야선 힐링 도량이라며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하고 힐링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함께 불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함께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보배스럽고 각자가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지난 1998년 창건돼 24년간 천태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국제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을 주도해 국난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서예대가 60명의 초서 작품들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문자를 넘어 시와 서화로 전해온 불교의 역사가 투영된 전시회여서 불교계 관심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자의 가로액은 아래로 향하고 명자는 위로 치솟아 마치 부릅뜬 눈 같아 보입니다. 양팔에 짐을 잔뜩 든 듯한 무자와 서로 호응하며 겨루는 모양의 사자와 조자, 밝은 해는 그 빛을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는 대명 무사조를 초서로 쓴 작품으로 서예가로서는 유일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권창윤 선생의 작품입니다. 노란 바탕 위에 어지럽게 중첩된 글자들은
추상화를 닮았습니다. 춤추는 듯 날아다니는 획과 그 사이사이 여백들이 같이 또 따로 상응하며 살아 움직이는 듯 합니다. 중국 미술학원 박사 지도 교수이자 미국 미네소타 대학 객자 교수로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 1회 그랑프리 수상 작가 왕동링의 작품입니다. 한중 두 나라 최고의 사회가 60명의 초서 작품 120점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코로나를 넘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30주년을 맞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비춰보고 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고동락하는 그런 그 우호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마음의 표시로서 초서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초서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음악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과 중력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날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전시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중 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한중 초서명가 60인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전진원, 정웅표, 양상철, 이종훈, 진승환, 허혜태 등과 중국의 치유전중, 훅항메이, 양타오, 천원민 등 대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사됐습니다. 20년 동안 한중 양국에 오가며 역사, 불교, 차문화, 서예문화, 술문화,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 등 다양한 그 문화 교류를 해왔습니다. 작품만 우선 받아서 저희가 표구를 다 하고 또 책자도 만들고 또 번역 작업까지 저희가 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하는 명제 하에서 한중 수교 이후 행초소 위주의 중국 서해와 질박하면서도 강건한 우리나라의 전서, 예서, 해서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교류했습니다. 서해의 꽃으로 불리는 초서는 축약되고 절제된 획과 조형이 현대에 이르러 서양화의 기법과 구도까지 차용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사로잡히면 그걸 읽어야 되고 단순히 내용을 의미하는 데 국한돼 있는데 이거는 선으로만 보면 그걸 넘어서 일종의 자연의 울림, 멜로디, 리듬감 그리고 작가의 어떤 감정 문자를 넘어선 깨달음을 시와 서화로 전해온 불교의 역사가 투영된 이번 전시회는 서울 조계사 인근에 마련돼 불교계의 관심은 더욱 높습니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더욱 깊어진 한중 교류는 이제 초서를 통해 서로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